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국감 이후 사퇴 시기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청년 기본대출과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최근 경기 북부 지역 건설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해 13곳을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인과 대안학교인 의정부 중원학교와 관련해 교육받을 권리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나령 아나운서 혹시 네. 노후 준비하고 계세요? 노후 준비, 저는 아직이요. 네, 아직은 젊으니까라고 그렇다고 할까요? 해두겠습니다. 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4대 보험으로 국민연금 같은 거 많이 들고 그쵸. 있잖아요. 이 퇴직연금도 하나의 노후 대비 수단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최근에 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야, 노후를 대비해야 할 퇴직연금을 벌써 찾아 쓴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62%가 집을 사거나 또는 전월세 보증금 때문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지난 4년 반 동안 무려 서울의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올랐으니까 네. 퇴직연금까지 깨는 경우가 허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라도 집값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 사퇴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과 20일에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의혹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세력이 본질과 줄기를 빼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며 대선 후보로서의 책무도 중요하지만 국감에 성실하게 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이 대장동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는 사퇴 시점은 국감 이후에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1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39명이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59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10명, 양주 7명, 동두천 2명, 포천, 연천이 각각 1명입니다.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1%로 전날보다 1%포인트 올랐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70개가 남았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59.7%로 전날보다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백신 버스를 운영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내 요양원과 요양병원 감염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요양원과 요양병원 감염 사례는 모두 22건이며 이 가운데 집단 감염은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염 사례 22건 중 19건은 추석 연휴 이후 발생했습니다. 시설별로는 요양병원이 4건, 요양원이 18건이며 관련 확진자는 119명입니다. 경기도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감염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증상이 발현될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사업장을 방문해 백신 접종을 하는 찾아가는 백신 버스를 운영합니다. 백신 버스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운전원 1명 등 4명이 탑승해 하루 100여 회분을 접종하게 됩니다. 백신 버스는 외국인 노동자 명단이 확보된 사업장을 위주로 운영되며 미등록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가족, 내국인 미접종자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30세 이상은 얀센, 18세에서 29세는 시군별 백신 수급 상황과 대상자 여건을 고려해 화이자나 모더나로 접종됩니다. 경기도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결과 126만여 명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신청 대상 도민 252만여 명의 50.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5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와 고양시, 성남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간은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며 주소지 사용처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등 도내 유명 골목 거리 7곳이 관광 명소화로 추진됩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 골목 7곳을 선정하고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골목과 거리는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를 비롯해 김포 군화리 만세로 군화길, 고양 노빛 고을길, 양평 경기 천년 테마 골목, 가평 경춘선 시간여행 거리, 화성 전곡 마리나 골목, 시흥 오이도 바닷거리 등입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는 의정부시 퓨전문화관광 홍보관 내 골목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 공간, 그리고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찌개 만들기 VR 체험 공간을 구성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청년 기본대출과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청년 기본 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청년 기본 금융 지원 조례안은 만 25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본 저축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또 농촌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며 시범마을 1개 면의 실거주자 4천여 명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최근 경기 북부 지역의 건설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해 13곳을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설 사업장 27곳과 제조업체 17곳 등 모두 44곳입니다. 점검 결과 건설 사업장 중 20곳은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 발판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체 16곳은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청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13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의회 의정부 상담소에서 의정부 중원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중원학교는 대안학교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의정부 중원학교 학부모 대표자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의원님 이렇게 만났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의정부에 소재한 미인가 대안학교인 의정부 중원학교의 운영비 지원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급식업체 선정 시 조달청을 통한 입찰이나 위탁급식으로 안정적인 계약과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공교육으로 전학 가거나 검정고시 준비 상위학교 진학 시 필요한 공통교과 교과서 무상 지원,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민간 체육회와 교육청이 연계하는 스포츠 수업인 지스포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네, 공교육에 준하는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인데요. 그래서 이 의정부 중원학교에 대한 지역의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인가 학교에 왜 교육청이 지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대안학교는 공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 개인에게 맞는 전인교육을 실시하자는 교육운동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90년대부터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안학교가 경기도 내는 141개 교가 있고 의정부에도 5개 교가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 연령대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지만 미인가 학교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작되었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이제 학생들이 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안학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안학교도 엄연히 공교육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틀 안에 있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인가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의정부 중앙학교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운영비 지원 등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질지가 궁금한데요. 해법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 문제는 의정부 중앙학교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에는 141개 교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의정부에는 5개 교의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교육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내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몇 개인지도 파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미인가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아예 관심을 갖지도 않았던 것이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을 계속 촉구하다 보니 아주 조금 지원을 시작했는데 작년 기준 41개 교회 기간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고작 3억 원에 불과하니 답답한 상황이었죠. 작년 12월 국회에서는 대한교육기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제 대한교육기관도 교육청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방치되어 왔다면 이제 비로소 제도권에서 관리가 되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정부 중원학교 학부모들의 개별적인 요구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자체가 거의 미진했던 만큼 다음 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법의 취지에 맞게 교육청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도 과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공사비를 낮춰 취득세를 적게 낸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방세 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 8명과 시공사 대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액보다 적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1억 4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신축 건축물 가운데 도급 금액을 누락한 43건을 선별해 건축주의 신고 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해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출연 계획 동의안 등 1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 문화, 평생교육 등 2022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출연 계획 동의안, 각종 사업과 기관의 민간 위탁 동의안, 그리고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의 안건이 제출돼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의회사 편찬, 학생 자치활동 보장 지원 등 경기도 의원들이 발의한 신규 조례안도 심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청년 기본 대출 조례안과 그동안 심의가 보류됐던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